유럽 축구리그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면서 토트넘 핫스퍼는 큰 도전과 중요한 기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고 맥알리스터가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으로 이 전투의 물결은 경기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각 경쟁팀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 간의 경기는 매우 치열한 대결이었으며 맨유가 역전에 성공하여 맥토미니의 활약으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맨유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토트넘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유지할 것인가? 맨유와 토트넘 모두 현재 같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 순위표에서 상위 자리를 위한 싸움은 점수뿐만 아니라 정신적,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전투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할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활용하는 맨유의 능력은 토트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게임의 수준을 더 높이고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한편 리산드로의 상황에 대한 걱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의 부재가 팀의 구조와 전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일 토트넘은 중요한 경기에 나서게 되는데 이것은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심과 정신적인 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각 팀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세계 최고의 팀으로 불리우며 연속 3경기 무승부에 이어 15라운드에서는 패배까지 겪으며 아스널과의 선두자리 차이가 6점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는 토트넘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도전하며 4번 연속 챔피언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나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한 후 큰 변화 없이 그대로의 팀 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자신감을 가졌지만 맨시티가 어떻게 패배하게 되었는지 또는 에스턴 빌라가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의 이유를 우리는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14라운드 3일전 맨체스터 시티가 토트넘과 대결했을 때 그들은 후반부터 상대의 압박에 시작해 분명한 피로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홈 경기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체력 회복과 팀의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밀집된 일정과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 대비해 일정 관리는 필수였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로드리, 도쿠, 잭 그릴리쉬를 포함하지 않은 팀을 구성했는데 이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드리와 잭 그릴리쉬는 5장의 옐로우 카드로 인해 출전 금지되었고 도쿠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마레즈 없이도 맨시티는 포든, 알바레즈, 베르나르도 실바를 포함한 강력한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5명의 수비수를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에스턴 빌라는 최강의 라인업에서 단 1명만 교체하며 리그에서 3위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홈에서 강한 에스턴 빌라는 최전력이 아닌 맨시티를 상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치 면에서는 맨시티가 우위에 있지만 홈에서 에스턴 빌라가 이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맨체스터 시티를 주저하지 않고 강력한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보통 상위 위치를 유지하는 맨시티는 경기 시작 5분 만에 에스턴 빌라의 2번의 패스에 의해 수비 시스템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베일리는 위험한 기회를 얻었지만 정확하게 슈팅하지 못했고 에데르손 수비수가 맨시티를 위해 선방했습니다. 두 팀 모두 깊숙이 공격하며 넓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더 나은 패스 능력을 가진 팀이 승리할 것이며 중앙 수비수와 공격수는 서로 10m 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대응하여 맨시티가 5분 후에 반격했습니다. 바라딜이 포든에게 패스를 하고 포드는 하란드와 연결하여 공격을 펼쳤습니다. 하란드의 슈팅은 골키퍼에게 막혔고 이어진 2번째 슈팅도 골키퍼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4초 만에 2번의 슈팅이 골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하란드는 자신의 기술을 입증했습니다. 만약 그 기회가 초기 10분 내에 골로 이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 맨시티는 예리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에스턴 빌라는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에만 13번의 슈팅을 하며 열기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후반에 득점을 했지만 그 전에 볼이 경계선을 넘어가서 취소되었습니다. 비록 점유율은 균형을 이루었지만 에스턴 빌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맨시티가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볼을 배급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했고 로드리의 부재는 큰 손실이었으며 특히 로드리가 없는 경기에서 맨시티의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원해도 대체할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저도 호바치치와 아케 2명밖에 알지 못합니다. 두 팀 모두 후반전에도 변화 없이 그대로 경기를 계속했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분명히 곤란해했습니다. 이후 3일간 휴식 후 주말 리그 경기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선수들을 90분 내내 뛰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 만약 그들이 5명의 수비수를 사용했다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로드리의 역할을 맡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하지 못했을 때 과르디올라 감독은 변화를 주어 알바레즈와 니콜라스를 투입하고 호바치치와 다른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5분 후 또 다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젊은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에스턴 빌라가 먼저 득점했습니다. 후반 73분 메일리의 슈팅이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수에게 맞고 골로 변했습니다. 이는 운이 아닌 에스턴 빌라의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첫 골을 넣으면 항상 승리합니다. 이 부분은 맨체스터 시티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빌라파크는 활기찬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맨체스터 시티를 이길 기회가 드물게 나타났을 때의 장면이었습니다. 더글라스의 크로스바를 맞는 슈팅도 있었고 맨체스터 시티는 게임에 전혀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혼란이 있었는지 조사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혼란은 수비진이 경기장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볼을 받거나 기회를 스스로 만들지 못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결국 맨체스터 시티는 15라운드 만에 세 번째 패배를 맞이했고 에스턴 빌라가 순위에서 그들을 추월했습니다. 토트넘은 홈 경기에서 웨스트햄을 이기면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점수를 얻게 되며 순위표 상위권 싸움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15라운드에서 살라와 하란드 모두 득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소르민에게 돌아갔습니다. 대형 클럽들에게 이런 상황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마지막 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도 부상이나 출전 정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재 리버풀과 아스널이 잘 나가고 있지만 확실히 도전은 있을 것입니다. 리버풀은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했는데 반 다이크가 선제골을 넣고 경기 막판에 추가 득점까지 했지만 심판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